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 자동차 출퇴근 시간 바쁠 때 달려보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앞서려 그러잖아요. 만약 화장터나 묘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때 누가 그렇게 앞서겠어요? 서로 뒤처지려고 하지.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고,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자기 삶의 소재로 생각하고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오늘 내게 어떤 언짢은 일이 있었다든가 할 때 그걸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언짢은 일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혹은 지금까지 내가 남에게 언짢은 일을 저지르진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날 하루의 삶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상 살아갈만 합니다. 속상해하고 언짢아하고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지, 좋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극복하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삶의 모든 일을 하나의 삶의 소재로, 그날 하루 삶의 소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토피넛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법문 일부 내용을 되뇌어 보면서 종교를 떠나서 건강한 삶의 기준을 세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좋아하는 것을 유리산매라고 그렇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유리산매,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아무 잡념이 없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어디서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집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자체가 즐거워서 거기 몰입합니다. 이걸 유리산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 스님이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일에 얽매이면 그 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즐겁게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유리산매의 경지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경지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려고 한 주제는 업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세상이 험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업이고, 여러분들이 와서 내 얘기를 듣고 가는 것도 하나의 업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업이 됩니다. 까르마, 이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형성해요. 내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곧 나를 형성하는 겁니다. 사각 컴퓨터 스크린에는 인간의 향기가 없습니다. 가상세계의 접속에서는 편리함은 있어도 인간의 향기는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 향기는 배어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계절의 그 순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됩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단박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문명은 직선입니다. 비정해요. 문명은 직선이에요. 자연은 곡선입니다.
문명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있는 그대로예요. 직선은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비정합니다. 곡선은 푸근합니다. 만약 우리 세계가 60년이 됐건 70년이 됐건 미래를 다 안다고 예상해 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싱겁고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 미래를 환히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곡선은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직선은 조화와 균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의 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면 삶이 안이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남의 사정도 모르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인들의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유자적한 생활 태도를, 낙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현대의 우리들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의 생활이 결코 낙후된 것이 아닙니다. 다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어떤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았던 겁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주막에 들려서 한 잔 걸치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해요.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삶의 기술입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국도라든가 지방도로로 달리면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둘레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요. 또 가다가 쉬는 거예요. 쉬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기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유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중들이 어디 오두막에 떨어져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홀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완전히 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인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 어느 하나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받쳐주잖아요. 기대서 받쳐주잖아요. 서로 의지에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고 많은 것에 의지해서 삽니다. 흙과 물과 바람과 나무, 새와 짐승과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룹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런 도리를 모르고 인간 본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생명의 흐름을 무너뜨린 결과는 거친 폭력으로 이게 드러납니다. 저마다 이기적인 인간이 돼서 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틈도 들기 전에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가 곧 현실세계로 이어집니다.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어른이 번번이 패배하자 화가 나서 상대편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또 한 고등학생은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를 수업 중에 살해합니다. 그런 폭력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40번이나 보면서 폭력의 불을 지펴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폭력의 업을 그렇게 익혀온 겁니다. 가상세계가 됐건 현실세계가 됐건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업이 된다는 거예요. 업을 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이 두터운 것을. 이 자체가 어떤 관성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로서는 그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업에 놀아나는 거예요. 업의 바람에 놀아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성적으로 그걸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극장가에서도 폭력물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서적인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흥행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이런 폭력물이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형성합니다. 순간순간이 나를 형성합니다. 치고받고 쓰러뜨리는, 짓밟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즐기면은 우리의 기억의 필름 속에 찍혀가지고 어떤 잠재의식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발아되고 움트고 가지가 펼쳐지고 싹이 나고 해서 예상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업의 파장이고 그 흐름입니다. 업은 내가 취해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게까지 그 업의 파장이 미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테러도 보세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이죠.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인데 그 본토에서 그 세계적인 그 자랑한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누가 그걸 상상하겠습니까? 컴퓨터 게임이라든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영화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런 업을 우리가 익혀왔던 겁니다. 어떤 가상세계에서 그렇게 업을 익혀왔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현실로서 현실화되는 겁니다. 일찍이 그렇게 상상을 했기 때문에, 저거 언젠가 때려 부셔야겠다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 현실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업이란 그런 겁니다.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인과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남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게 되면은 내 가슴에 큰 가시가 돋친 겁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투철한 저마다 자기 삶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그런 글은 읽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텔레비전도 없어서 그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밖에 나와서 텔레비를 볼 시간이 있어서 틀면은 그 정치꾼들이 밤낮 몇백억씩 해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아예 텔레비 자체를 안 봅니다. 텔레비 자체가 아주 그 정치꾼, 그 기분 나쁜 얼굴 같아서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요. 말짱한 내 속들을 그런 그 지저분한 것들로 인해서 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걸치고, 적게 갖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볼 것, 참으로 들을 소리, 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덫에 얽혀들 확률이 적어야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업에 얽혀들, 업의 그물에, 업의 덫에 걸려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한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일단 만난 사람은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외나무다리가 됐건 양로원이 됐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이 세상 인연의 끈앞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쁜 인연을 맺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이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정신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것은 마음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서 이 다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씨와 착한 행동을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가시돋친 말과 비열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이 갖는 생각이나 염원은 우주에서 두고두고 이게 진동을 한다네요. 명상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을 원망한다라든가 어떤 고마운 생각을 가졌다라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만 그치지 않고 우주에서 그런 파동을 지닌대요. 우주에서 진동을 한대요. 남을 미워하면은 그 자신이 미움의 진동이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신이 사랑으로 진동합니다. 그 사람이 그 기운, 그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아주 오래 사귄 친구처럼 정다운 사이가 있고, 아무개 엄마를 보면 섬찟해가지고 영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발산하고 있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업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와 닿는 겁니다. 옛사람의 말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배우는 위상경책, 위산스님의 법문에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업만 남아 따라간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증권이건 예금통장이건 가구건 항아리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찻잔도 가져가지 못하고 찻봉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업만 남아서 따라간대요. 자기가 평소에 지은 업만 남아서 신원증명서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다음 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육신에, 눈에 보이는 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때입니다. 모두가 한때일 뿐입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잘 사는 날입니다. 내 생애에서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성숙돼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듭니다. 누가 대신에 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순간순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 속에서도 새로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촌을 잘 아시죠? 운동선수들은 잘 알겠지만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올림픽 표어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몹시, 아주 심한 저항감을 느낍니다. 일찍이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스피드였습니다. 속도예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이게 근대 과학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콩코드라는 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어서 한동안 대서양을 횡단하고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이 초음속 비행기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했던 그 초음속 비행기. 소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결국 공중 폭발하고 맙니다.
이건 하나의 그 빠름에 대한 상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 것인지, 지나친 속도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로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 앞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경쟁 심리는 아주 비인간적입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이건 냉혹한 이기심이 작용한 겁니다. 한동안 우리 기업에서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류, 3류짜리도 얼마든지 살아남습니다. 인류라는 건 불행한 겁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최고 가는 것, 인류 가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봤자 결국 제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흔히 도착지를 미리 생각합니다. 오로지 도착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몇 시까지 어디 도착하겠다는 이런 집념 때문에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도 거기서 온 겁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어디 가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도중에 풍경 볼 줄도 모르고 들녘도 내다볼 줄 모르고 그저 목적지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흔히 지나가 버린 과거라든가 오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 쪽의 생각을 팔아가지고 현재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를 가지고 늘 되뇌이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가 없습니다. 어떤 개선의 여유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해요. 음식만이 아니고 일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또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맹점입니다. 각자 자기 방에 갇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만 낳기 둘만 낳기 해가지고 아이들 뜻을 즉각 그때그때 들어주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거두니까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그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라던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일 여가가 없습니다. 그리움이 고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리움이란 인간의 향기예요. 그런 시간이 있죠. 현대인들은 그리움이라든가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움이라던가 아쉬움이 고일 여가가 없습니다.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뜸도 들기 전에 그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계절에 그 순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됩니다.